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독일에서 2시쯤에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독일 베를린 대학 유학을 마치고 오늘 2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또 개딸들이 또 마중을 나가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상당한 소란이 좀 일 것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이 개축인데요. 개축. 오늘 귀국의 공항에 조금 소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혀 그냥 무탈하게 이렇게 통과하기는 조금 일진이 별로 좋은 날은 아니네요. 자, 그동안에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21년도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에서 참 또 패배를 하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결선 투표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결선 투표가 무산이 됐습니다. 차라리 그때 결선 투표를 해버리고 나서 당당하게 이렇게 합쳐졌으면,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고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그런 분란이 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 현재의 지금 이 실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로서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앞에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전 총리의 사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과연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권력 투쟁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할 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이런저런 설들이 설설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무위키나 프로필을 기준으로 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52년생, 금년에 72세, 임진생, 삼재가 들어왔네요. 삼재 때도 운이 좋은 복삼재면 충분히 할 일을 다 합니다. 52년 양력으로 12월 20일. 이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전 총리는 술시가 아지면 답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주는 임진, 경작, 임작, 경작, 진상관, 자진합수, 수다토류. 결국은 진상관 용인 불가다. 그럼 얼핏 보면 종합격이에요. 금수 상관의 종합격. 그런데 종합격 아니고 금수운에 발복을 해야 되는데, 수운에 발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목화토운에 발복을 했어요. 네, 29살 때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5선 국회의원인가요? 총리에다가 당대표에다가, 아무튼 대통령만 안 해보고 다 해왔던 분이에요. 누릴 건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66세 생일제 기토대운의 신축년에, 2021년도 신축년에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이 있었는데 그냥 낙선을 했다는 거예요. 패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토운이 좋은 운은 맞으나 이 거대한 물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경선에 탈락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조금 운으로 봤을 때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더 상회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그 경선 주자로 대선 주자로 나왔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운이 기토 운이 7, 8, 9, 10, 11 71세 12월 20일 작년에 이민년에 12월 20일 양력으로 12월 20일에 기토가 끝납니다. 작년 12월 20일 이후에 지금 대운이 미토 대운입니다. 미토 대운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중 정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을기니까. 이 버릴 운이 하나도 없어요. 불 18개월, 나무 6개월, 토가 36개월. 그렇습니다. 이 5년은 이낙연 전 총리로 보면 아마 최고의 운이 아닌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운이 들어온 분이 지금 상반기에는 개수예요. 이 개수가 언제 끝나냐? 개면년의 개수가 7월 15일경에 끝납니다. 양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이거 이제 음력 8월 15일. 그러면 음력 7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묘목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운은 떴는데, 대운은 미토가 잘 떴는데, 미중 정화가 떴습니다. 불이 용신이 금수상관의 이 경광, 시상평광격, 진상관 용인 불가, 종합격도 불가다. 왜? 종합격이 되면은 금수운에 발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목화토운에 발복을 했기 때문에 실을 술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금수상관의 희경광격, 시상평광격, 시상일이 기격, 플러스 조우, 겨울철에 불을 필요한 그러한 사주. 흡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비슷한 사주. 윤석열 대통령도 금수상관의 희경광격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만 못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토운이 약한 운이 들어와서 경선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 생일 지나고 미중 정화가 아주 강하게 정화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5년에 미토는 지금 토국수로 했습니다. 토가 뭐예요? 인수입니다. 명예가 진동을 하고, 불은 뭐예요? 관록입니다. 관록과 명예가 진동을 한다. 속에 뭐가 들었어? 재물. 그러니까 명예가 지금 진동을 하는 그런 운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생일 지나고 나서. 근데 지금 개수가 8월 15일에 끝납니다. 물론 다루는 지금 무오김인데, 무오김이에요. 지금 무토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음력 5월달, 음력 6월달이에요. 음력 6월 말일이 8월 15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음력 7월부터 시작이 되죠. 묘목이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이달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한 일주일 남짓 남아. 7월달 넘어가면 8월 15일. 그리고 15일에서 한 일주일. 결국은 뭐 한 달 한 20일. 한 50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묘목으로 바뀝니다. 자, 대운이 미중 정화 대운에 희신이 목인데 묘목으로 바뀌면 지금 대운과 일녀운이 플러스 80점짜리 운이라니까요. 네. 아주 좋은 운이 8월 15일부터 전개가 된다.
들어오더라도 당분간 한 8월 15일 전까지는 그냥 먼 발치에서 이 한국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세를 사다 살필 수도 있고, 또 들어오면 전국을 또 순회하면서 어떤 강연도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운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 뜨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12월 22일, 금년에 12월 22일이 되면 지금 임수 좋은 운에서 오화 안 좋은 운으로, 매우 안 좋은 운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 운을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운이 지금 플러스 80점짜리로 가고,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아니라 마이너스 60 이상, 그건 80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실세는 이재명 대표. 그럼 좀 이렇게 운이 잘 뜨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상당히 이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은 불거듭 뻔하다. 스님이 보건대는 잘 조율을 해야 돼요. 개딸들 시켜갖고 자꾸 이렇게 이낙연 총리를 밀어내고 뭐하고 독일서 강의실까지 찾아가갖고 수박하고 어떤 프랑카트라고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낙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민주당의 큰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이 지금 운이 지금 정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운이 뜨고 있는데 여기를 밀어내본다? 그럼 생일이 지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생일 지나고 나면은 정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으로 이제 정말 거의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날 정도 운으로 간다고 보는데, 스님이 볼 때는 진상관, 행상관, 위와 백단. 그렇죠? 탐재개인 이런 운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뜨는 운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려가는 운인데, 내려가도 한없이 내려가는 추락하는 그런 운인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이 정치 어떤 영역을 갖다가 배제를 할 수가 있겠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야문 사람도 운 앞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운이잖아요. 죽고 사는 게 운입니다. 내성이 지극히 약해져가지고 정말 참으로 본인이 지탱할 수 있는 그 운이 최고로 소멸할 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운을 보면은 최고로 지금 일생일대 최고로 좋은 운이 뜨고 있는 사람을 갖다 밀어낼 수가 있다. 밀어낸다고 해서 절대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협이 중요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아마 내년 총선 준비하는 데는 이재명 대표 갖고도 안 되고, 이낙연 전 총리 갖고도 안 되고, 또 친문, 문재인 대통령 계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친문, 친명, 그 다음에 친낙, 이 삼자들이 잘 조율을 해서 분배를 잘 해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만약에 총선을 준비를 한다면 비전이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볼 때.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당이 쪼개지거나 권력 투쟁이 만약에
서로 조율이 안 돼서 권력 투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당이 두 개로 쪼개지든지 아니면 스님이 볼 때는 그래요. 쪼개지든지 아니면 참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주 지금 중차대한 지금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함으로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권력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해결점은 서로 나눠라. 스님이 볼 땐 서로 나눠요. 권력은 아무리 부자지간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손을 잡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비전이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내 권력을 공천권을 갖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근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현 실세는 운이 내려가는 운이고 내년 총선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점 100패예요. 스님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얘기가 잘 돼서 조율이 잘 돼서 이재명, 이낙연, 친문 이렇게 해서 골고루 뭐 3분의 1씩 33.3%씩 이렇게 골고루 해서 서로 타협을 하고 어떤 공천이 적당하게 안배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비전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다. 흔히 볼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1년간 외국 유학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권력 투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님이 볼 때는 서로 내년 총선에 뭔가 하나를 큰 것을 얻고자 한다면 서로 조율을 잘해서 그냥 안 된다.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스님이 볼 때는 그래 끝나.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친문도 어느 정도 친낙도 어느 정도 친명도 어느 정도 해서 3자들이 각각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서 물밑으로 잘 조율을 해갖고 좋은 사람들을 청거해서 공천을 줘서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면 비전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을 것이다.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